근데 당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하는 핵심 이슈는 이런 것 같아요. 당장 그 김용범 실장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상당히 심각했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초과 이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에 이거는 해프닝이다 이런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과민 반응이고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네. 그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 중간에 잠시 중간 정산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그 우연한 계기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실제 그 시점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네. 그 발언 시점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일부 시장이 비슷하게 출렁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페북에 쓴 것 그 이후에 그날 아침에 9시부터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한국 언론 때문에 이 주가가 출렁거린 건 아니었던 거죠. 어느 시점에서 블룸버그에서 이상한 자기 나름의 독자적 해석글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출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소문들이 그렇게 돌았을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마치 AI 텍스 때문에 한국 시장이 출렁거린다라고 표현을 처음 했다가 네. AI 텍스가 아니라 AI 개인으로 좀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AI 텍스를 표현하면 마치 오해를 유발했던 거 아닌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 같은 네. 그런 오해를 유발했고 이게 일종의 이제 횡재세 같은 거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유발됐을 예. 수도 있었고 예. 그 속에서 출렁거렸는데 예.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급격한 상승 속에서 잠시 예. 좀 조정? 팔고 조정 과정이었고 예. 조정 과정에서 이 출렁거림을 마치 국내외에서 김용범 페북 글 때문이다라고 일부러 딱지 붙이기를 했는데 과도한 선동이다라고 네. 봅니다. 예. 여전히 지금 그렇고 다시 오늘 코스피 8천 됐는데 네. 그러면 김용범 발언이 있었으면 계속 뭐라고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출렁출렁 바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것은 AI 슈퍼사이클의 실제 실적에 대한 예.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었다. 아, 예, 예. 그리고 너무 이제 급격한 상승 속에서 가끔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다. 음. 좀 과도한 몰매를 때리고 있는데 좀 심하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실장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선거 때 할 일이 없어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는. 아니 선거 때 바쁜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부가 실언했다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실제 지금 저희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것은 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슈퍼 사이클의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예.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고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네. 그리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꺾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통상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되기 한 6개월 전이나 그 전에 주가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을 예상을 해서 올 여름이나 가을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작년 11월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익이 좋을 거고 내년 수익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미 올해 수익 말고 내년 수익은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클에다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2028년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더 영업이익을 또 상향 네.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길어지니까 이것을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슈퍼 사이클 같다.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안 대비해서 세수가 더 많이 거칠 것 같으니까 초과세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온 것이고 초과세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한데 쓰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제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처럼 다양한 담론을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은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명확하게 서로가 좀 이야기를 좀 더 덜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가 틀렸냐 그러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걸 이제 이게 딱지 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딱지 붙이기는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 의원님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분절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라서 당장 뭐 제가 보기에는 봄은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 여름 오는 것이고 이게 성장세가 꺾일 것 같다. 이건 절대 아닌 분석이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예. 그 초과 이윤이냐 마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초과 세수도 그런 거죠. 예. 초과 세수란 말 자체는 작년에 통과시킨 우리 예산안 대비해서 추가로 거쳐지니까 이걸 용어를 초과 세수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세액 경쟁을 해야 돼요. 세입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협의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럼 예. 국회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금액이 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사용처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과 세수의 사용은 국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예.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초과 이윤이라고 표현되는 것들도 그 서로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어쨌든 독점의 이익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건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대로서 기업들이 어떻게 쓸 거냐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경영진한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어떻게?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 반도체 산업에 갖고 있는 이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들 그리고 이것이 큰 장비 산업이기 네. 때문에 예. 폐 반환하는데 한 60조 뭐 이상 예. 소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몇 퍼센트는 이 자본적 지출을 더 해야 되고 몇 퍼센트는 핵심 인력을 관리하게 써야 되고 네. 몇 퍼센트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본래 그 이익이라는 게 이 근로자들의 수익을 다 빼고 기존 코스트 다 뺀 나머지를 갖고 지금 그렇죠. 할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설득을 하면 만약에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영의 목적인 그 영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대보다 더 많은 이익이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생존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경영 판단의 내용들을 투자자와 소통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책임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충분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들이 오가니까 쓸데없는 논쟁이 이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덩어리가 이제 삼성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삼성 경영진이 판단해서 뭐 국민께 보고하거나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쨌든 이윤이 이제 생기면 그 이윤에 따른 당연히 법인세는 더 내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죠. 정비를 해서 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수가 거치게 되고 그럼 이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정부 당국자가 당연히 고민을 해서 그 국민과 함께 의논을 하고 대책을 내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했다고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과도한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예.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은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초과 세수를 좀 더 보완해서 첫 번째 세입 경쟁을 하든지 네. 아니면 어떻게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국회랑 협의해서 결정할 거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사회적 논쟁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국민 배당이 그래서 나온 거죠. 아니 국민 배당이라는 말 자체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런 표현 굳이 쓰면 그 안 단어를 돼. 쓸 필요가 없다. 아.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니까 마치 추가로 뭐 이게 논쟁이 유발되는 건데 그래서 뭐 공산당 뭐 배급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아니 거죠. 저는 그 용어를 굳이 뭐 이게 그 용어에 갇힐 필요가 없는 그 주제인데 아, 예, 예. 특정 단어 때문에 이제 연상을 하면서 쓸데없이 날이 벌어지는데 교수님으로서는 하는 것이지만 정부 당국자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엄밀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게. 네. 저는 제안하는 건데만 우리 사회에서 같이 토론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다른 분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R&D 예. 이게 반도체에다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네. 반도체 아닌 부분 관련된 전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수도 재생에너지. 있고 예. 또는 전력 그 2차 전지에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투자할 부분을 우선순위를 사회적 논의 속에서 정하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에는 낙수 효과가 있었어요. 네, 네. 경제 성장하면 이제 중소기업 그렇죠. 또는 소상공인에 따르는데 예. 지금 우리가 사회적 비판받는 것은 K자형 성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기업은 한 10억씩 그렇게 개인 그 가져가고. 근로자들이 받는데 뭐 그야 본인들이 이제 잘해서 만든 거니까 인정한다 치지만 우리 골목상은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럼 그런 이제 우려와 함께 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정부 역할을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또는 이제 좀 더 약간의 그 이제 성과물들이 공유되지 않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쪽에
경제를 좀 더 민생을 살리는 그런데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지만 공정하게 쓰는 것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뭐 배당으로 표현할지 뭘지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왜냐하면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뭐 샘 올트만을 비롯해서 여러 뭐 CEO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나온 게 저는 아닌가 그런 싶어요. 단어는 학자들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예. 정부 당국자들은 단어를 우리 종래에 제도 쓰있습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예. 굳이 말을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할 없었다. 필요는 없다. 컨텐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 표현 속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네. 앞으로 그 논의하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